자, 이번에는 이제 명령 계수구겠는데요. 명령 계수기는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주소를 한 개씩 증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할 주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명령 계수기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주소 해독기는 명령 리스트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해독하고 해독된 번지에 기억된 내용을 리스트로 불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보낸다. 여기 이제 주소 해독기 역할입니다. 역할 암기해놔야 돼요. 해독기는 명령을 해독한다 하는 거, 부호기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택 포인터입니다. 스택 포인터는 레지스터의 내용,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임시 보관하는 선두 주소로, 그러니까 선두 주소이죠. 그걸 지정하는 거, 이 스택 포인터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리스트는 CPU 전용 리스트 하는 거, 요거 암기해놔야 돼요. CPU만 사용하는 리스트다. 바로 동작 리스트다. 그러면 어큐뮬레이터를 하는 거는 누산기로서 연산 결과를 임시 보관하는 게 바로 어큐뮬레이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범용 리스트는 제너럴 퍼포스 리스트인데, 제너럴 퍼포스 범용이죠.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한 자료를 임시 기억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한다 하는 거예요. 역할이 뭐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PC인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이 키포인트입니다. PC는 꼭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분기 명령, 바로 브랜치나 점퍼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분기죠. 명령이 수행될 때 그 내용이 이제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명령은 명령어의 정상적인 수행에서 어떤 순서를 변화시킵니다. 점프 해보는 거, 땀 주소 가쁘죠. 그죠?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데 분기가 나타나면 점프하면 어디로 다 돌아가는 걸 분기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럼 PSR은 프로그램 상태 리스트인데, 프로그램 스테터스 리스트를 합니다. 프로그램 상태 리스트인데 중앙 처리 장치의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는 이제 뭐 Z, C, S, P, AC, 범람, 인터럽트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는데, Z는 뭐냐? 바로 연산 결과가 제로이면, Z를 하는 게 제로입니다. 연산 결과가 0이면은 Z 비트가 1이 됩니다. 1. Z 비트가 1로 되는 거고, 연산 결과가 0이 아니면은 다 0이 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로 비트인데, Z는 제로 비트인데 연산 결과가 0일 때는 제로 비트가 1 상태가 되고 0이 아니면 0이 됩니다 하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C는 뭐냐? 캐리입니다. 캐리는 자리 올림이죠. 최상위 비트에서 자리 올림이나 자리 빌림이 발생하면 1로 세트된다 하는 거. 이건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럼 AC는 BCD 연산에서 3번 비트에서 뭡니까? 4번 비트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면은 AC 비트는 1로 세트되고 나머지는 0으로 리셋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AC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P 하는 게 있는데요. P는 뭐냐? 바로 P는 페리티입니다. 페리티. 그래서 P는 페리티를 해가지고 바로 P를 하는데, 바로 뭡니까? 우수 페리티가 있고, 이제 우수를 짝수로 하죠. 짝수. 또 기수 페리티가 있어요. 홀수 페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 페리티는 뭐냐면은 1의 개수를 이제 짝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개수가 짝수이면은 0으로 리셋하고, 1의 개수가 홀수이면은 뭡니까? 따라서 1로 리셋하는 거. 이게 바로 우수 페리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우수 페리티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이면은 왜 됩니까? 바로 페리티는 뭡니까? 0으로 리셋하고, 그 다음에 우수 페리티에서 1의 개수가 뭡니까? 홀수이면 뭡니까? 바로 이제 홀수니까 1 하나 집어야지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로 세트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AC를 하는 거는 영어로는 옥실러리 캐리 비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실러리 캐리 비트. 옥실러리 캐리 비트를 해가지고 3번 비트에서 4번 비트로 자리 어림이 발생하면 옥실러리 비트는 뭡니까? 옥실러리 캐리 비트죠.
옥실러리 캐리 비트는 1로 셋하고 나머지 0을 리셋된다 하는 거. 뭐 그런 의미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4인 비트인데 연산 결과가 0이면은 최상인 비트가 0으로 되고요. 셋도 되고 음이면 1로 또 셋도 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역할은 뭐냐? 결국은 연산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하는 게 바로 S다 하는 거. 그럼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 인터럽트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의 가능 여부 상태를 표시할 때 인터럽트 이렇게. 그럼 범람이라는 말은 오버플로 해가지고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 범람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거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상태 비트를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용도를 보시면 이제 PC는 뭡니까? 퍼스널 컴퓨터는 바로 일반 사무나 과학 기술 분야인데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특수 컴퓨터는 군사 업무, 공정 제어용에 사용되고요. 범용 컴퓨터는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니까 전문적인 문제 해결인데 이용되겠죠. 그럼 하이브리드형 컴퓨터는 뭡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의 혼용이죠, 그죠? 그래서 특정 문제 해결할 때는 처리는 상사형으로 하고 입출력 장치는 이제 개수형을 한다 하는. 상사형은 아날로그 컴퓨터고 개수형은 디지털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 처리 시간인데 명령을 끄집어내는 시간과 끄집어내는 것을 바로 패치라는 거예요. 패치. 끄집어내는 거 패치. 그 다음에 실행은 execution 해가지고 뭡니까? 실행. 합치는 시간을 바로 뭡니까? 명령 처리 시간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instruction time은 뭡니까? 바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을 명령 리스트로 끄집어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instruction time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ecution time은 뭡니까? 한 개의 명령이 해독되고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바로 execution time이다. 그래서 execution은 실행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명령 처리 시간은 instruction time 플러스 execution time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는 서로 연결한다는 이야기니까 마이크로 컴퓨터와 외부의 입출력 장치 간에 뭡니까?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채널 지우기가 있는데요. CPU와 입출력 장치 간에 뭡니까? 처리 속도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CPU를 입출력 조작과 무관하게 하여 CPU의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채널 제약인데 쉽게 생각하면 CPU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이제 주변 장치는 속도가 느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이제 CPU가 주변 장치 동작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장치는 너는 뭡니까? 채널 제약에 네가 알아서 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는 혼자 다 일할 수 있겠죠. 그죠? 주변하고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목적은 뭐냐? 처리 속도의 불균형을 보완한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채널은 고정 채널기, 입출력 장치의 전용 전송 통로를 가진 거고 가변 채널기, 입출력 다중 채널, 복수기의 입출력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입출력 선택 채널, 일정한 기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 뭐 그런 거를 나눠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의 종류는 이제 바이트 다중 채널, 저속 입출력 장치를 부여하는 거고 블록 다중 채널, 고속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거고 선택 채널,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것으로 채널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에 전용으로 사용된다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 해가지고 그 메모리를 뭡니까 직접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세스가 접근이죠. 그래서 CPU의 통제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처리해 봅니다. 이게 바로 DMA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 스틸과 인터럽트가 있는데 사이클 스틸이란 말은 명령의 수행 중에 사이클 스틸이 발생하면은 CPU는 잠시 중단하고 그 후에 사이클 스틸이 종료되면은 CPU는 계속 작업을 수행한다. 그 CPU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대신 인터럽트는 뭐냐? CPU가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후 인터럽트 처리 루턴을 수행하는데 CPU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말.
사이클스 때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 인터럽 때는 보존해야 된다는 말, 두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령어의 구성이 있는데, 명령어는 OP와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오퍼레이션 코드 약자입니다. OP 코드는 오퍼레이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 연산자, 명령의 형식을 지정한다 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종류, 연산자, 명령의 형식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제 연산자가 이제 오와 연산, AND 연산, 플러스 연산, ADD 연산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멀티플라이, 곱하기 연산 이런 게 나오겠죠. 이 형식을 딱 이해하는 게 바로 OP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기능, 제어 기능, 명령어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제어 기능입니다. 전달 기능,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게 바로 전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산술 함수, 연산 기능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오퍼랜드는 뭡니까? 자료의 주소, 명령의 순서 이런 걸 지정하는 게 오퍼랜드입니다. 주소와 명령의 순서 지정하는 게 오퍼랜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령의 종류를 보시면은 0주소 방식 보시면은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4주소 방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주소 방식은 OP 코드로만 된 것이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연산자만을 나타낸다 하는 거. 이 방식은 스택 구조를 가진 주소 방식이다 하는 걸 아시고요. 그러면 1주소 방식은 주소가 한 개 있으면 1주소입니다. 연산 결과를 누산기에 기억시켜서 연산 결과의 주소를 뭡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 내에 한 개의 누산기를 가지는 것이 1주소 방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2주소 방식은 주소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다. 이게 중요하겠죠. 중앙 처리 장치 내에서 직접적으로 시험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2주소 방식 명령 형식이 어떤 거냐? add, r1, r2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R1하고 R2를 합쳐라 뭐 이런 개념이 되죠. 이런 게 뭔가 2주소 방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퍼랜드 1이 뭡니까? 주소 1 그 말이죠. 오퍼랜드 1에 저장된 데이터와 오퍼랜드 2가 주소 2죠. 오퍼랜드 2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해 가지고 오퍼랜드 1에 저장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 1에 저장된 데이터와 주소 2에 저장된 데이터를 뭡니까? 뭐 플러스 하든지 곱하기 하든지 이제 오퍼레이션 코드를 보고 연산자 코드를 보고 계산해 가지고 다시 주소 1에 저장하라. 이게 뭡니까? 2주소 방식입니다. 그 이 방식은 프로그램 길이가 3주소 방식보다 길다 하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3주소 방식은 주소가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수행을 끝내고 나서도 피연산자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오퍼랜드가 3개 있는 것으로 다시 하면 주소 1, 주소 2, 주소 3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오퍼랜드는 연산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주소 1, 2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오퍼랜드는 연산을 수행하고 나머지 오퍼랜드는 뭡니까? 데이터를 연산 후에 결과를 저장하는 이게 역할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4주소 방식은 이런 것들 주소가 4개 있다 보면 되겠죠. 4개.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없는 컴퓨터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 주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4개의 오퍼랜드를 사용하는 방식. 이게 바로 4주소 방식입니다. 이때 무조건 조건이 이제 조건 분기가 있고 무조건 분기가 있는데 무조건 분기 명령 같은 뭡니까? 분기 명령은 이제 불필요하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 영주소는 뭡니까? 바로 오퍼레이션 코드만 딱 있는 거. 이게 영주소다 하는 겁니다. 주소가 없죠, 그죠? 1주소는 뭡니까? 오퍼레이션 코드와 주소 한 개가 있죠, 그죠? 이게 1주소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를 연산자를 하고요. 연산자를 하는 거는 뭐 O와 AND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 연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 요건 주소 부분이 되겠죠? 연산자 부분과 주소 부분에 있죠? 이게 1주소입니다. 그래서 OP 코드, 주소 1. 여기 뭐 명령 코드, 오퍼랜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건 어떤 해석을 하자면
노드 A 하는 게 있어요. 노드 A. 노드는 이제 같은 나라 이 말이죠. 노드 A. 그러니까 A에 있는 주소 A에 있는 그러니까 주소 1이죠. 그러니까 A를 뭡니까? 다시 어큐뮬레이터 갖다 놔라 이런 얘기예요. A를 누산기에 갖다 놔라 이런 얘기예요. 누산기에 갖다 놔라. 이게 바로 뭡니까? 1주소 방식이다. 이거 아시고 2주소 방식은 또 뭐냐? 2주소 방식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주소가 두 개가 있어요. 주소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코드 연산자가 애더라는 만약 나왔어요. 애더. 그 주소 1에 R1, 주소 2에 R2가 있어요. 이런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걸 해석한다 하면 어떻게 명령 해석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R1에 있는 내용과 R2에 있는 내용을 합쳐가지고 플러스죠. 애더니까 합쳐가지고 다시 뭡니까? R1에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 R1에 있는 내용과 R2를 내용을 합쳐가지고 플러스니까 바로 R1에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2주소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3주소는 이런 것으로 주소가 3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3주소 방식이다. 그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주소 방식은 뭐냐? 4주소 방식은 OP 코드에 주소가 하나, 둘,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요. 결과가 있고 바로 N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4주소 방식은 OP 코드 주소 1, 주소 2, 결과 N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Next Instruction Address 해가지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 주소를 여기에 딱 저장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 주소. 여기 바로 4주소 방식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정도면 감을 잡고 4주소 방식은 결국 뭡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없는 컴퓨터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4개의 오퍼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해가죠? 그죠? 자,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주소에서 주소는 자료의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의한 완전 주소, 약식 주소, 생략 주소, 자료 자신 이렇게 이제 네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 기억 공간의 연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를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요. 자료의 접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간접, 계산, 자료 자신 지정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요. 주소 표현 방식에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 약식, 생략, 자료 자신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럼 좀 쉬다가 다시 좀 하죠.